케산은 라오스로 통하는 도로 주위에 위치한 조그만 촌락입니다.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우기기간이고 매일 안개가 끼며 낮에는 비가 내려 미군이 항공 지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1962년 미군 그린벨에는 이곳에 거주하는 200여 명의 몽타냐족을 훈련시켜 기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미군이나 남베트남군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1966년도에 이 지역에서 북베트남군의 활동이 증가하자 1967년 1월에 미해병 제3사단이 케산에 투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 해병은 기지 내에 활주로를 개설하여 항공기로 보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인접도로에 거점을 편성하여 자체 방어는 물론 북베트남의 침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1967년 4월 북베트남군 325사단이 케산 주위의 861, 88을 고지 등을 점령하고 포격을 가하자 미 해병은 이 고지 일대를 항공화력으로 무력화시키고 점령한 후 다음 공격을 대비해 강력한 방어 기지를 편성합니다. 1967년 12월에 들어서 케산의 북베트남군의 활동이 더욱 증가하고 북베트남군 2개 사단 규모의 대병력의 움직임이 확인되자 웨스트모얼랜드는 북베트남의 대규모 공격을 예상하고 방어태세를 강화합니다. 웨스트모얼랜드 장군은 케산 전투가 베트남 전쟁에서 중요한 전투가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케산을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확보하여야 할 전략적 전술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인가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케산은 군사적인 중요성보다 정치적인 요소가 강했다는 이유로 주 베트남 미군 내에서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모얼랜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주장합니다. 1968년 1월 21일 드디어 북베트남군의 공격이 시작되고 북베트남군은 케산 기지를 점령하기 위해 861 고지부터 공격을 가하면서 케산 기지에 치열한 폭격을 합니다. 861 고지에서 공격해오는 북베트남군을 미 해병대대는 백병전으로 격퇴하지만 케산 기지 내의 활주로가 파손되고 1350톤의 탄약고가 폭파되면서 18명이 전사하고 40명이 부상당합니다. 미군은 즉각 활주로를 보수하고 다시 공중 보급을 하지만 활주로 조명시설은 복구가 안 되어 야간에는 조명탄을 사용하여 C-123 항공기로 보급을 계속합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북베트남의 기만 공세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미군의 병력이 분산되면서 봉 웬지압의 기만 효과는 충분히 달성됩니다. 그러나 봉 웬지압의 계획대로 구정 공세는 성공하지 못하는데요. 기습이 시작되고 도처에서 성공하는 듯 했으나 즉각적인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반격으로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예상과는 달리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었으며 점령에 성공한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북베트남의 피해는 늘어나고 전쟁은 미군이 압도하기 시작하지만 전쟁의 상황과는 달리 미국 언론과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은 커져갑니다. 봉 웬지압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케산을 점령해 미국의 전의를 꺾고 구정공세 실패에 대한 자신의 체면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2월 5일부터 북베트남군의 공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봉 웬지압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명손실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았고 막강한 화력으로 적을 경멸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정공세에 뒤통수를 맞아 열받은 웨스트모얼랜드도 복수의 심정으로 케산에서 맞붙게 됩니다. 웨스트모얼랜드는 구정공세 이후 케산 전투가 끝날 때까지 상황실에서 쪽잠을 자며 신속한 지휘를 하는데요. 백악관 상황실에도 케산 기지의 모형이 만들어지고 케산 기지의 진지와 병력 배치, 북베트남군의 위치도 표시되어
존슨 대통령은 수시로 전투 경과를 확인합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강력한 화력 지원이 가능했기에 캐산기지의 방어에 자신 있었고 정보 수집 수단과 화력 지원 수단을 통합하여 적을 집중 공격해 슬램 작전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슬램 작전이란 수색 정찰, 정찰기, 적의 무선 감청, 전자 감시 장비 등으로 수집된 정보를 포병과 해군, 공군, 해병대의 항공기, B-52 등의 화력 지원 수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표적별로 화력 지원을 할당하고 24시간 폭격을 가능케 하여 적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캐산기지 방어지휘관인 미 해병 26 연대장 론즈 대령은 방어 중에도 가감하게 기지 밖으로 수색 정찰대를 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베트남 매복에 걸려 25명이 전사하기도 합니다. 캐산 전투는 77일 동안 계속됩니다. 미 해병은 음향 탐지기를 이용해 적의 포격 발사함이 확인되면 20초 안에 엄폐하거나 적의 공격 징후가 나타나면 짧은 시간에 전투 배치를 완료하고 가용 화력을 총동원해 적을 무력화하고 악천 후에도 레이더를 사용하여 항공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북베트남군은 공격다운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미군의 철벽 같은 전장 감시망과 선제 화력 공격에도 불구하고 캐산기지를 점령하겠다는 보응 웬즈압의 집념도 끈질겼는데요. 2월 5일 881 고지를 공격하려던 북베트남군은 사전에 발각되어 화력 세례만 받고 후퇴하지만 다음 날인 2월 6일 북베트남군은 미군의 감시망을 뚫고 861 고지 미 해병기지 가까이 접근에 성공합니다. 북베트남군은 포병, 박격포화력의 엄호하에 철조망지대를 돌파하여 진지에서 미 해병과 백병전까지 전개하지만 미 해병의 강력한 차단 사격으로 중원부대 투입에 실패하고 미 해병 대대장은 진내 사격을 요청한 후 가감한 역습으로 북베트남군의 공격을 격퇴합니다. 방탄조끼를 착용한 미 해병의 피해는 적었지만 그렇지 않은 북베트남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역습에 성공할 수 있었고 격퇴된 북베트남군은 다시 재편성하여 재차 공격을 시도하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전투는 차건까지 한 처절한 육박전 끝에 북베트남군을 참호 밖으로 몰아낼 수 있었고 남은 것은 북베트남군의 시체뿐이었는데요. 해병대원들은 물자 수송에도 헬기가 부족한 상황이라 시체를 운반하지 못해 주변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당시 전투는 적 부상병이 위생병을 노릴 정도로 치열했기에 전투에 참가한 위생병은 대부분 사망합니다. 2월 7일 새벽 북베트남군은 미 그린벨의 24명과 900여 명의 몽타나 부대가 방어하는 랑베이 기지에 소련제 BT-76 수륙 양용정차 10대와 보병, 전차로 합동 공격을 합니다. 그린베레와 몽타나 부대는 세대의 PT-76을 격파하면서 분투하지만 북베트남군에게 밀려 부대는 분산되어 버리고 이들은 캐산기지에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북베트남군의 매복을 고려해 미 해병은 증원 병력을 투입시키지 않고 북베트남군의 항공 폭격을 가하면서 14명의 그린베레와 60여 명의 몽타나 부대를 헬기로 캐산기지에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다낭과 다낭 이북 지역에 병력을 증강시키는데요. 당시 이 지역 적의 정세는 캐산에 증원 가능한 지점에 북베트남군 1개 사단, DMZ 내 1개 사단, DMZ 바로 북방의 2개 사단, 다낭 서측의 1개 사단, 후에 서측에 1개 사단급 규모의 부대가 확인되어 웨스트모어랜드는 긴장합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미 아메리칼 사단, 제1기병사단 예하 2개 여단, 제101 공정사단 예하 1개 여단을 증강시키고 한국군 제2해병여단을 북쪽으로 투입합니다. 2월 8일 새벽 북베트남군은 캐산기지를 공격하는데요. 북베트남군은 포병과 박격포 사격의 엄호 아래 철조망을 파괴하고
기지 서츠팡대대의 전초진지까지 거의 탈취하였으나 미 해병대대의 역습으로 150명의 사망자를 남긴 채 철수합니다. 미 해병은 위험한 순간을 극복한 후 전자감시 장비를 더욱 보강하여 선제 화력 공격으로 적의 공격 기도를 좌절시켜 한동안 적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2월 29일 북베트남군의 공격이 있었으나 미군은 방어 진지 철조망선 밖에서 적을 고착시켜 화력으로 무력화시킵니다. 이후 화력전 양상만 되풀이되다가 3월 14일부터 북베트남군의 철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미군은 4월 1일 연결작전을 개시합니다. 미 제1기병사단과 남베트남군 공수 1계대대를 참가시켜 공중기중 작전으로 적을 소탕하면서 캐산기지로 진격을 개시하여 4월 6일에 남베트남군 공수대대가 캐산기지에 도착합니다. 북베트남군은 4월 5일 캐산기지 진지 밖에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미 해병대대의 공격에 퇴각합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제101 공정사단의 남베트남군 1개 연대를 증강시켜 랑베이로부터 남쪽으로 라오스 국경지역을 따라 아샤오 계곡까지 탐색 및 격파 작전을 전개합니다. 캐산 전투는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화력이 지원된 화력전으로 미군의 승리로 끝이 나지만 캐산 전투 동안 미군의 여론은 캐산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유도하는데요. 베트남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미 언론은 계속 그 도를 더해가고 캐산 전투에 대한 미 TV의 보도는 전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공수보급 중에 적의 포격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 미 항공기의 모습이나 유류구가 불타는 장면, 적의 포격으로 어수선한 진지의 모습 같은 장면만 계속 방영되면서 미 국민들은 적의 공격으로 전멸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무의식 중에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캐산 전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